네, 네비우스 그룹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비우스 그룹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3년 차밖에 안 됐는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쭈루룩 하면서 올라갑니다. 우선 이 회사의 정체성부터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회사의 정체성은 좀 약간 뭔가 좀 특이한 면은 없잖아 있어요. 네, 이거 보시게 되면 네비우스는 범용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전체를 다는 회사라기보다 네, 여기에 AI 학습, 추론형 컴퓨팅 인프라에 훨씬 더 집중돼 있다. AI를 학습시키고 딥러닝 시키고 그다음에 추론용 컴퓨팅 인프라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고 고객에게 GPU 중심 AI 클라우드 용량을 공급하고 그 공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데이터 센터를 확보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비우스의 가장 적절한 분류는 AI 클라우드 기업이 1순위, 그다음에 2순위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를 직접 확장하는 AI 인프라 기업, 3순위 네오 클라우드 AI 특화 클라우드 사업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송이나 설명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네비우스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라기보다 AI 연산 수요를 받아내기 위해 데이터 센터와 전력까지 직접 확보하는 AI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AI 클라우드. 네비우스는 데이터 센터주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무기로 삼는 AI 클라우드주에 가깝다. 이렇게 좀 정체성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종목 그 실적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와서 그 실적 발표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선은 네, 실적 발표에서 네, 우선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봅시다. 매출은 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684%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매출은 성장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684%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3억 9,900만 달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컨센서스는 3억 7,500만 달러 있으니까 컨센서스보다도 더 좋은 네, 매출이 나왔고 다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영업이익 있잖아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쪽은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네, 에비타가 흑자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에는 5,300만 달러, 5,370만 달러였는데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1억 2,950만 달러로 1억 2,900 달러로 네, 흑자 전환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 지금 보게 되면 네, 보시다 매출은 쭉 네, 684% 꾸준히 열심히 성장하고 있고 1분기 좌표 그리고 에비타도 흑자 전환했다. 예, 0을 기준해서 에비타도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손실 부분은 네,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손실이 네, 있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쪽에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안 좋게 보지 않아도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그게 이제 선행 투자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클라우드 확보를 위해서 좀 미래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네,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또 뭐 메타라든지 기타 등등 네, 빅테크 기업들과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 판매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 전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GPU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부지도 부족하고 GPU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네, 수요가 더 강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도 네, 좀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죠? 이 정도면 이 정도 설명은 됐고 뭐 자세한 건 또 여러분들도 다 분석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리된 자료 갖다 더 살짝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텍스트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걸로 정리된 자료 갖다 얘기합니다. 네비우스 AI 클라우드 수요 폭증 속 실적 성장 전력 선점 동시 확인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3억 9,900만 달러. 네, 전년 대비해 가지고 684% 증가했고 그리고 에비타는 흑자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순손실은 더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선투자,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네, 이번 실적의 핵심은 AI 클라우드 본업 성장입니다. AI 클라우드 매출이 3억 9천만 달러.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841%. 에비타의 마진은 45%.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요와 매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매출과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단계이다. 시장이 크게 반응한 이유는 지금 주가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현재 고가로 해가지고 18.36% 상승하고 있죠. 5일선 타고 있습니다. 약간은 밑꼬리 주긴 했는데 밑꼬리에서 지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크게 반응한 이유 전력 확보 경쟁력입니다. 2026 말 계약 전력 목표는 4기가와트 초과. 기존 목표는 3기가와트였는데 현재 계약 전력 3.5기가와트. 펜실베니아 신규 데이터 센터 최대 1.2기가와트. AI 시대 병목인 전력과 데이터 센터 용량을 선점 중에 있다. 그리고 대형 고객과 자본 조달도 성장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메타와 계약 규모가 5년 최대 270억 달러. 엔비디아의 투자는 20억 달러. 1분기 자금 조달은 63억 달러. 분기 말 현금은 93억 달러. 대형 고객과 자본 조달도 성장 신뢰도를 높였다. 추론 플랫폼 강화로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습니다. 클래리파이의 핵심 인력 및 기술 확보. 그 다음에 추론 학습된 AI를 실제 서비스에 쓰는 단계 역량 강화. 그리고 단순한 GPU 임대 기업이 아니라 AI 서비스 운영 플랫폼으로 확장 시도. 그러니까 GPU 임대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운영 플랫폼으로 확장 시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 네비우스는 이번 실적에서 AI 수요의 폭증, 직접 수혜주임을 숫자로 증명했고 앞으로의 경쟁력은 전력 데이터 센터 추론 플랫폼을 얼마나 빠르게 확장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평가는 긍정적인 거고요. 뭐 시장 평가는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좀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좀 약한 부분은 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니까 그 부분은 약간 밸류에이션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선투자 때문에 현재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지금 뭔가 재무가 안정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약간 최근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네비우스 그룹 이 종목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AI 관련된 종목 엄청나게 올라가죠.
특히 뭐 GPU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였던 게 HBM, 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샌디스크죠. 샌디스크는 SSD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텔, 이건 CPU 쪽이죠. CPU는 이제 에이젠틱 AI 때문에 막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AI 서버 부품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라도 또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뭐 어플라이드 멀티러즈인가요? 거기도 올라가고 있고 꾸준히 올라갔고. 근데 여기에 이게 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장비 제품 상품들이잖아. 근데 이 AI 서버는 어디에서 수요가 발생해요? 데이터 센터. 근데 그 데이터 센터도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면서 AI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또 추론이라든지 딥러닝,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회사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부분도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 부지도 필요하잖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력도 필요하죠. 전력이 공급돼야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할 수 있죠. 전력, 그 다음에 또 뭐도 필요하죠? GPU도 필요하죠. 근데 GPU도 지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일이냐?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까지도 운영을 하는데 전력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이 병목 현상이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GPU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매출도 일으키고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GPU가 부족한 상태고, 그래도 전력도 부족한 상태고, 그 다음에 부지도 부족한 상태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현재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구글하고 지금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쪽하고 함께 우주의 데이터 센터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 AI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선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은 매출은 증가하고 에비타도 이제 흑자 전환했고, 다만 아직까지는 선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아직까지 손실이긴 하죠. 근데 현재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과 이제 네비우스 그룹을 보면서 아, 네비우스 그룹이 여기가 그거잖아요. 이 GPU, HBM, SSD, CPU 등등의 제품들의 수요가 있는 네, 터전이잖아.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러면 과연 이 네비우스 그룹이 성장을 하는 기업인지를 알게 되면은 앞으로 AI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비우스 그룹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하는 거죠. 근데 분석해본 결과 어때요? 분석해본 결과 미리 다 계약이 차 있어. 근데 그 계약이 전력 수요에 대한 계약도 차 있고, 그다음에 AI 서버, 클라우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차 있어. 부족해. 예,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더 많이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뭐 이번에 실적 긍정도 나왔으니까 성장 관점으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장 반응이. 그리고 AI 쪽은 계속적으로 더 확장될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은 LLM AI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처음에 AI를 접한 게 챗GPT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LLM AI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현재는 뭐가 됐죠? 에이전틱 AI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토스 버전 나오면서 클로드 엔트로피 회사에 그러다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먼저 주가가 막 폭락하고 그런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어디로 넘어가요? 지금은 AI 에이전트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져요. 예, 피지컬 AI 쪽으로 넘다. 근데 피지컬 AI에 지금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현실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동을 시켜주는 네,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이 이미지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지컬 AI는 이미지 학습이 필요한데 비전 학습. 예,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도 하죠. 예,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의 가장 기본이 자율주행이죠. 네, 자율주행 쪽이 그래서 뜨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디냐면은 이제 물류 로봇. 예, 물류 로봇 관련. 최근에 그 오늘 기사 나왔는데 아마존의 그 30분 배송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로봇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로봇 수요도 또 네,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근데 어차피 흐름 자체가 LLM AI가 처음에 나온 거잖아. 이제는 여기는 이제 패스, 예, 이건 익숙해진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토스 버전 나오면서 AI 에이전트, 네, 이거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 폭락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피지컬 AI. 근데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흐름이에요. LLM AI 나오면 당연히 피지컬 AI예요. 근데 LLM AI하고 피지컬 AI는 좀 사뭇 달라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회사가 피지컬 AI 쪽에 좀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 회사죠. 엔비디아의 뭐 아이작인가요? 하여튼 여러 그 AI 언어 모델이 있어요. 피지컬 AI 언어 모델이라 따로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계속 또 연구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 LLM AI는 언어 모델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토큰이 뭘로 인베딩 돼 있죠? 토큰 자체가 저거잖아요. 단어가 토큰이 인베딩 되잖아. 근데 이 피지컬 AI 쪽은 뭐가 인베딩 되느냐면 이미지요,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 같은 거,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로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피지컬 AI예요. 근데 그거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게 뭐예요?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분석한 것처럼 오늘 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회사를 갖고 있는 네, 현대차가 주도해서 올라가죠. 오늘 또 테슬라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이게 그거에 LLM AI만 지금 서비스해도 모달리티 다양한 모달리티를 통해서 AI 서비스만 해도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전력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언어 모델 텍스트만 해도 이렇게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미지 처리하려면 더 많은 AI 수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네비어스 그룹이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수요 폭발로 인해서 이미 5년치도 2연 계약 되어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비우스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AI의 수요가 강한지 함께 좀 살펴봅시다. 지금은 움직임 기술적 관점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1파, 2파 조정파죠? 2파가 조정파. 그 다음에 3파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3파 올라갈 적에 뭐 지금은 네, 거래량 한번 볼까요? 여기서 거래량 한번 터졌네, 그쵸? 예, 터지고서 여기서 한 다음에 쭉쭉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은 거래량 터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근데 거래량이 살짝 줄어드는 건 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래량 좀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좀 익절도 좀 하시면서 잘 운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네비오스 그룹 종목은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 네, 310%까지 움직였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급등한 이유가 워낙 그 수요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 회사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하냐면은 이 회사는 적어뒀는데 AI 클라우드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저장 공간이란지 그것만 서버 운영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AI에 대한 그 딥러닝 서비스잖아요. 그 AI가 뭐 학습하려면 딥러닝을 해야 되잖아.
그런 서비스도 해줘요. 예, 그런 플랫폼도 있어.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뭐 더요? 또 예, 추론 관련된 것도 있고, 추론 서비스 관련된 것 있고, 추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할 수 있는 뭐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배포인가요? 하여튼 이런 나름대로 AI 추론 관련된 예,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인프라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까 약간 뭐 그게 뭐 엄청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서비스니까 하나의 서비스니까 다른 회사와 좀 특이한 서비스니까 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비우스 종목 여기까지 볼까요? 네,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비우스 이 종목을 본 이유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아니, 데이터 센터 때문에. 왜 지금 GPU하고 CPU하고 HBM하고 SSD고 이게 왜 그렇게까지 수요 폭발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있었죠? 메타하고 뭐 5년 계약도 했다고 하잖아요. 호텔 예약이 5년치 다 차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됐냐면 호텔 예를 들어서 호텔 예약에 5년치 다 차 있음. 그런데 객실 공사가 늦어서 손님을 받을 수 없음. 수요는 확정인데 매출 인식이 늦어지고 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수요가 좀 강하다는 거죠. 뭐. 여기 있다. 가상의 예시. 지금 네비우스 공급 병목과 전략 자본 백그라운드. 네오클로드가 파는 것. GPU 컴퓨터 용량을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사업. 그다음에 가상의 예시로서 이야기한다면 이해하기 쉽게 메타가 자체 데이터 센터 짓는 대신 네비우스에서 5년치 GPU 묶음 통째로 임대 받는다. 호텔 객실 장기 임대와 비싼 구조. 하여튼 이럽니다. 이런 거 뭐 서비스 하는 거니까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비우스가 네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같아. 뭐냐면은 네비우스가 올라간다. 네비우스 있잖아요.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 GPU라든지 CPU라든지 HBM이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도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뭐 조정을 받던지 약간 하락을 하게 되면 뭐 이쪽 GPU, SSD 이런 HBM 이쪽이 약간 수요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계해서 물론 꼭 1대1 매칭은 아닌데 그렇게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네비우스 그룹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네비우스 그룹에 대해서. 혹시 제가 됐죠? 이 정도면. 네,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에비타도 흑자 전환됐고 다만 아직까지는 손실은 좀 확대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본업 투자 선행 투자 손실 동시 그 다음에
요거 살짝 이야기할까요? 네비우스, 코어위브, 알덴 같은 네오 클라우드 회사들은 AI 학습 추론에 쓰이는 GPU 컴퓨터 용량을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사업을 합니다. 가상의 예시로 풀면은 메타가 자기네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GPU 수만 장이 필요한데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는 대신 네비우스에서 이번 5년간 GPU 묶음을 통째로 빌리겠다고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호텔 객실을 통째로 5년 장기 임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거지. 요거하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할게. 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을까? 네, 비대칭 두 가지 동시에 매출 측면은 수요가 공급 용량을 초과해 가격 결정력이 유지되는 국면. 손실 측면은 데이터 센터 신규 가동 GPU 조달 인력 확보에 따른 선행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선행 투자한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게. 네, 요 정도 됐죠? 요거 하나만 이야기할까? 아니다,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네, 뭔가 하나 빠뜨린 거 있는 것 같기는 해서 보고 있는데 잠시만 하나만 더 볼게. 뭔가 내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매출은 8배 가까이 폭증했다. 네비우스는 이번 분기에 단순히 매출이 잘 나왔다기보다 AI 클라우드 수요를 실제 매출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섰지만 그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력 데이터 센터 GPU 인프라를 깔고 있는 상태. 주가는 16% 급등한 거. 아니, 아까 급등했죠. 네, 전력 확보량 가이던스 상향. 네비우스는 2026 말 계약 전력 가이던스를 기존 3기가와트에서 4기가와트 초과로 상향 조정했고 현재 계약 전력은 이미 3.5기가와트 초과하고 있다. 엄청난 양 아니에요? 펜실베니아 신규 AI 팩토리에서 최대 1.2기가와트 전력 확보. 핀란드 신규 부지에서 300메가와트 확보. 이 대목이 매우 큽니다. AI 클라우드 산업의 병목은 단순히 GPU가 아니라 GPU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전력과 데이터 센터 부지입니다. 네비우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수요가 많다는 말을 넘어 그 수요를 수용할 전력 기반을 먼저 잠그고 있다. 그러니까 전력 확보에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는 시장 전반에서 전례 없는 수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산업이 AI를 받아들이고 기업들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응용으로 이동하면서 컴퓨팅과 클라우드 수요는 공급 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어.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빅테크하고의 어떤 관계니까. 메타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단순 후광 효과를 넘어 사업 구조에 들어왔습니다. 메타와의 계약. 주주 서한에 따르면은 네비우스의 최신 메타 계약은 5년 총 270억 달러 규모.
그중 120억 달러 2027년 초부터 시작되는 고정 컴퓨터 용량 구매, 그리고 150억 달러 메타의 사전 합의 조건으로 판매하거나 AI 클라우드 고객에게 시장가 판매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대형 고객 확보가 아니라 장기 매출 가시성,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에 필요한 금융 조달 근거, 남는 용량을 다른 고객에 돌릴 수 있는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네비우스가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해도 그 투자가 수요 없는 선투자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있었대요. 메타하고 네비우스가 최신 계약이 5년간 총 2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270억 달러에서도 120억 달러가 2027년 초부터 시작되는 고정 컴퓨터 용량 구매. 2027년 초부터. 그리고 150억 달러가 메타의 사전 합의 조건으로 판매하거나 AI 클라우드 고객에게 시장가로 판매할 수 있는 150억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의 20억 달러 지분 투자. 1분기 전체 자본 조달 63억 달러, 분기 말 현금 93억 달러.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은 네비우스가 전력 확보, 데이터 센터 건설, GPU 도입, 추론, 플랫폼 강화로 이어지는 확장 사이클을 밀어붙일 체력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AI 클라우드 회사에서 수요가 많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요를 실제 매출로 받아낼 만큼 자본과 인프라를 제때 깔 수 있느냐인데, 이번 분기에는 그 조건이 상당히 강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실제 매출로 받아낼 만큼의 자본과 인프라를 깔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 투자가 있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20억 달러 지분 투자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1분기에 자본 조달 63억 달러, 분기 말 현금이 93억 달러. 그리고 메타와의 계약에 5년 총 270억 달러 규모. 네,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성,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냉정한 결론, 이번 네비우스 실적은 단순한 기대감 랠리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식 수치 기준으로도 매출 폭증,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본업의 강한 수익성 개선, 전력 확보 가이던스 상향, 대형 고객 계약, 대규모 자본 조달이 동시에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연결 기준 조정 순손실 확대, 네, 손실이 발생하고 있죠. 캐펙스 설비 투자 규모가 매우 크다. 사업의 핵심 전체가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 초과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사업의 핵심 전체가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 초과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따라서 시장은 당분간 네비우스를 이익 안정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공급 병목을 선점하는 고성장 설비 확장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핵심 코어, 이번 실적의 본질은 네비우스가 AI 수요의 이번 실적의 본질은 네비우스가 AI 수요 증가의 수혜주라는 말이 숫자로 증명된 분기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승부가 GPU보다 전력 데이터 센터 추론 플랫폼의 동시 확장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이 드러난 분기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뭐 네비우스에 대해서 쭉 살펴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비우스 됐죠?
어떻게 좋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